안녕하세요, 동혁 선배입니다. 면접을 보고 난 뒤에 이번엔 정말 붙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상하게 결국은 떨어지게 되죠. 왜일까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면접관이 마음을 지우는 순간, 그리고 면접관이 탈락을 결정하고 난 뒤에 하는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면접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을 시작할 때 첫 질문부터 면접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면접관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인사하는 톤, 의자에 앉는 속도, 이때부터 이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외모 평가냐고요? 아닙니다. 현장 감각 평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낯선 공간에서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는가? 라는 그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나는 입장하는 순간부터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관은 지원자를 이렇게 딱 나눕니다. A는 같이 일해도 좋은 사람, B는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애매한 사람, C는 지금 이 조직에 안 맞는 사람. 이 분류는 대부분 시작하고 한 5분 안에 끝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질문들은 C를 A로 올리기 위한 질문들이 아니라 A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질문이 편안해지면 흐름이 좋은 거고, 질문이 꼬이면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중간부터 이상해졌어요. 마지막에 형식적인 질문만 받았어요. 근데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그 구간은 이미 결론이 난 뒤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확인 질문, 그리고 정리 질문. 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바로 확인 질문이고, 이 사람은 좀 떨어뜨려야겠다 해서 나오는 질문들은 정리 질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어떠한 질문들이 있는지 파헤쳐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질문이 갑자기 넓어진다는 거. 예를 들어 초반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경험에서 본인 역할은 뭐였나요? 그 상황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죠? 근데 중간부터 이렇게 변합니다. 전반적인 성격은 어떤 편인가요?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거는 관심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면접관 머릿속에는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깊게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특징 1, 질문이 갑자기 넓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착각하게 됩니다. 답변을 끊지 않는다. 끝까지 들어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나 붙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진짜 관심이 있을 때는 오히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끊게 돼요. 그 말 말고 그때 본인의 판단은 뭐였죠? 이미 탈락 쪽이면 면접관은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 세 번째가 가정 질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근데 탈락 기운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가정 질문을 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미래를 상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면접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면접관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지원하셨나요? 이 질문이 중반 이후에 나온다. 거의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관심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혼란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회사에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이 질문이 초반에 나오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후반에 갑자기 나오게 되면 이것 또한 좀 위험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한 대답으로 내가 설득이 될까라는 그런 약간 한 가지의 희망 같은 걸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문 중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면접관이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섰다는 얘기예요. 이미 좋은 쪽이면 다시 묻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반 쪽에 이거를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역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 회사 업무 강도가 센데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이면 이것 또한 반반이긴 한데 웃으면서 물어보고 웃으면서 대답한다면 충분히 또 좋은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썩 그렇게 좋은 대답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묻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만약에 웃으면서 저는 더 힘든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의 면접관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 순간 면접자들의 머릿속은 다 똑같아져요. 하얘집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뭐라도 더 물어봐야 되나? 괜히 물었다가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 하지만 이때가 면접자가 유일하게 주도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면접관이 질문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는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면접관은 이미 필요한 정보를 다 물어봤잖아요.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팀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을 안 하거나 아무 질문을 던지게 되면 면접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안이 아니라 밖에 있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가장 실패하는 패턴부터 하나씩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 질문은 면접 전에 알아봐야 할 질문들입니다. 면접관의 속마음은 아직 지원자 모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 좋지 않습니다. 야근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봉 인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질문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타이밍의 문제예요. 아직 같이 일할 결정도 안 됐는데 조건부터 나온다면 당연히 면접관은 거리를 두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질문 뒤에 반응이 이제 면접을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잘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나는 된 것 같아, 여기서 끝이 나면 절대 안 되고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답을 듣는 태도, 그게 바로 마지막 점수에 면접관이 답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연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실제로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면접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완벽하게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일단 공유하고 수정하는 쪽이 더 맞겠네요? 그러면 또 이 순간 면접관의 머릿속에 그림이 딱 떠오르죠. 우리 팀원이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면접자가 질문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꼭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할지 꼭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면접이 이어지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한번 있다가 나에게 기회가 오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면접관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정답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태도는 앞으로 또 한 번 더 보고 싶어 라는 기억이 남는다면 그 사람은 면접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가 또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면접은 시험이 아니라 태도를 보는 자리, 사람을 보는 자리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사람 냄새가 묻어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제일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면접 준비하시고 취업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걸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의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잘 보시고요. 다음 영상도 면접 또 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